자,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잠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여러분들과 주어진 한 시간 짜임새 있게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구석에요. 그 생쥐 한 마리가 바들바들 떨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생쥐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생쥐한테 물어봤대요. 너 왜 이렇게 떠니?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고양이한테 잡혀 먹을까봐 불안해서 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그랬더니요. 생쥐가 하는 말이 나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그 생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는데 얘를 괴롭히는 그 고양이보다 조금 크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떨지 말아야 될 그 고양이가 또 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왜 고양이로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 부들부들 떠드냐라고 물어봤더니요. 그래도 그 고양이가 나를 물어 뜯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그러면 안 되겠다. 너를 사냥개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요. 사냥개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세퍼트로 이렇게 딱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감히 이제 세퍼트한테 덤비겠어요. 그죠? 덤비지는 않겠죠. 근데 그 세퍼트가요. 또 덜덜덜 구석에서 떨더래요. 그래서 왜 떠니? 그랬더니 이번에는 호랑이한테 잡혀먹을까봐 떱니다.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너 더 이상 너를 침범하지 못하는 호랑이로 똑같이 이제 만들어졌더니 이번에 떠는 거예요. 왜 떨까요? 호랑이로 만들었는데.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과간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사냥꾼들이 나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 여러분, 자화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을 직접 내가 내 모습을 보고 그리는 것을 우리가 자화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 겉의 모습의 자화상보다는요. 내 마음속 내면의 좀 자화상을 한번 그려보면 어떤지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불안하죠. 그죠? 이렇게도 불안하고 그죠? 호랑이가 되든 세퍼트가 되든요, 하여튼 늘 불안합니다. 그 자기 모습을 그리기 전에 내 마음의 자화상을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봄직이 좀 어떤지 말씀을 드려요. 요즘 비트코인 또 한참 시끄럽습니다. 그죠? 이번에는요, 오늘 그 신문을 보니까요, 어떤 기사가 떴냐면, 드디어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나섰습니다. 어디에? 증권회사에 직접 딱 당당하게 가셔서 증권창구의 담당자한테 야, 나 비트코인 할래. 나 주식 이거 다 팔고 나 비트코인 주식 안 하고 비트코인 할 테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사줘.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회사 직원이 저기 비트코인은 상품이 아니라 저희들이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요즘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에서 돈을 엄청 벌었다는데 나도 그거 해달라고 하다못해요. 이데일리 TV 방송국에 전화까지 온대요. 비트코인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래서 우리 PD님이 그랬대요. 이건 방송국이에요 하고 끊었다는 거죠. 방송국에조차 문의를 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어떻게 하는 건지. 왜? 모르시거든요. 그분들은. 모르시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의 실제적인 주 거래를 하고 있는 그 아이들이 그 연령대를 보면요. 20대, 30대인데 10대, 20대 이 친구들이요. 거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도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잘 합니다. 착실합니다. 공부 수업 안 빠지고요. 열심히 잘 하고요. 요즘은 학교 안 나오고 그러면 바로 전화하잖아요. 그죠? 우리 학창 시절에 그런 거 없잖아요. 잠깐 담 넘어갔다가 잠깐 이런다고 누구 부모한테 전화하고 안 했어요. 그때는 전화가 없었죠. 그죠? 자, 지금은요. 아이들이 학교 수업 잘 마치고요. 끝나고 학원도 잘 갑니다. 왜냐면 엄마 아버지가 고생해서 자기 학원 보내려고 고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학원도 착실히 다녀와요. 그러고 나서 방과 후에 아이들이 어디 가냐면요. PC방에 갑니다. PC방에 가서 물론 아이들이 게임도 하지만 거기서 무슨 게임을 하냐면요. 이 토토 스포츠 도박 게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PC방에 가보셨습니까? 가시면 뭐 오래전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 불법 사이트, 토토 사이트 가서요. 아이들이 거기에 좀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척결을 하겠죠. 예? 그런 거 이제 다 잡아내서 아이들 그런 쪽에 빠지지 않게 분명히 할 겁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되니까 PC방을 한번 가보시라고요. 가보면 아이들이 그거 베팅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불법 스포츠 도박 이게요. 몇천 원부터 베팅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친구들하고 나 뭐 간단하게 그냥 뭐 먹고 뭐 이럴 거니까 저녁값 10,000원, 20,000원 받아가지고요. 그냥 편의점 가서 한 3,000원짜리 컵라면 하나 먹고 그 나머지로 그걸 합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걸 해봄으로 인해서 야 이게 정말 무섭구나 도박이라는 게 이런 거를 좀 느낀다면 그게 하나의 또 경험이 될 수는 있겠죠. 저는 그렇게 뭐 나쁘게 생각을 안 해요. 어쨌든 겪어봐야 되거든요. 이게 장가 가서 나이 먹어서 그러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이데리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 여러분, 지금 우리 고등학생 아이들이요. 불법 토토 사이트 안 들어갑니다. 이제는 어디 들어가냐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 이제 어떤 이제 경제학 교수는 아이들한테 이런 걸 해봄으로 인해서 앞으로 4차 산업에 아주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본질이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보지 않았습니까? 그 82인치 TV를 예? 82인치를 4,000달러 이하로 판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00만 원 이하, 300만 원대에 판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LG하고 소니가 65인치 TV를요, 4,000달러에 이제 팔았거든요, 미국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삼성에서 나는 82인치 이렇게 나갔다는 거죠. 오늘 뉴스 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삼성전자가 실체가 있기 때문에,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앞으로 뭐 성장성이나 수익성이나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지만 이거는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는 피자 한 판 시켜 먹는데 비트코인 200개를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불과 이제 몇 달 전에는 비트코인 하나로 노트북 하나 샀지만 지금 비트코인 하나로 노트북을 10대를 샀다고요. 그러니까 이 가치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4차 산업에 어떤 큰 혁명을 일으킬 비트코인 그래가지고 블록체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누군가 그 종목을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바보가 나오겠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도 바보거든요. 바보들의 합창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전 세계 경제 규모의 2%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 비트코인의 전체 거래량의 5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나오는 비트코인 관련주들, 뭐 자회사가 뭘 하네 어쩌네 이런 데에 휘말리지 마시고 제가 지금 오늘 8번째 8강인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뭐냐면 그 회사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라든가 그리고 또 부채 비율, 유보율, BPS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비트코인 관련주들 이렇게 보면요. 정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안에 이런 어떤 정말 물론 이제 주식 투자입니다. 이거는 주식 투기라고 하지는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좀 마음을 좀 잡으시고 제발 그런 데 쫓아가시면 누군가는 폭탄 돌리기에 누군가는 마지막 그 폭탄을 잡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아마 제가 추정키로는 아마 몇백만 명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잡아야 됩니다. 정말 이거 지금 잡지 않으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울 거라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목 테스 그 종목의 기본적 분석을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제가 또 오늘 또 방송을 재밌게 엽니다. 자, 화면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요. 그래요. 자, 화면 넘기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기본적 분석. 제가 여기서 이제 선택이라는 말을, 선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 분석이 있죠. 그죠? 기본적 분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기술적 분석을 우리는 차트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을 이제 장부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장부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요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기술적 분석. 자, 기술적 분석은 차트라고 그랬죠. 자, 차트인데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다 이제 선택이라고 쓴 거는 모든 사람들은 주식을 할 때요. 이 기본적 분석, 즉 장부를 보고 그 회사에 왜 장부 봅니까? 그랬더니 그 회사의 실적 때문에 장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을 봤더니 직전 연, 직전 분기 대비 상당히 실적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케이 그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차트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수. 매수를 한다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지금 이만큼 갔다고요. 그런데 자, 기본적 분석의 장부를 딱 봤더니 괜찮아요. 실적이. 그러면 여기서 딱 보니까 그죠? 이미 주가가 차트에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회사 거래량 보니까 기관이 꾸준하게 20일간 매집을 했고 또 외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했대요. 그래서 주가를 이만큼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게 좋다라는 거. 거래량도 많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꾸준히 샀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괜찮으니까 직전 분기, 직전 연 대비해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라는 말을 외친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모든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강의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여기서 이만큼 갔으면 다 간 거죠. 단지 내가 기본적 분석을 보고 이 실적을 보고 매수하기 전에 차트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내가 9년 내내 이야기한 게 BPS라는 겁니다. 예? BPS라는 겁니다. 9년 내내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이걸 청산가치거든요. 이 청산가치 대비 우리가 배수를 볼 때 2배 이상이 넘었으면 매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꾸준하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기본적 분석 보고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볼게요. 여기에 기술적 분석이요. 기술적 분석. 예, 기술적 분석. 즉, 차트를 보고, 그렇죠? 차트를 보고, 이 차트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G7, K7, 그렇죠? 그 다음에 성심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기술적 분석, 어떤 포인트가 발생하면은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만났던 기술적 분석의 수렴 구간, 그러니까 성심라인 G7, K7, 77이평선 밑둥치 끊고 이런 평균값이 나오고 나면 현재 가격을 보고 그 다음에 장부를 들어가는 거예요. 장부를 들어가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이 가격대와 장부의 BPS 청산가치 가격대가 매치가 되는지, 즉 최소한 1.5배 이하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게 된다라면 그때 매수를 하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확인하고 기본적 분석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주가가 이만큼 갔을 때 이쪽 부분에 이게 지금 발생을 하는데 이 자리가 공교롭게도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이 지점에서는 뭐 기관이 꾸준하게 20일 동안 산 적도 없고 외국인이 꾸준하게 산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기본적 이 선택이라는 것은 기술적 분석으로 확인한 다음에 내가 장부 들어가서 과연 이거를 매수를 할 것이냐 이 종목은 아닐 것이냐는 그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게 기본적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을 넘겨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주주 현황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테스트인데요.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서 이제 그죠?
주승률의 11인 31.49%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이 7.15%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요번에 여기를 주주구부현황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넘어오는데 31.48, 7.15.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대로 그냥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주구분 현황에 대주주가 지분율이 20% 이하가 되면, 그러니까 즉 뭐 17%다, 뭐 16%다 이렇게 되면 이 종목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거듭 말씀드리는 거요. 예, 거듭 말씀드리는 거요. 그것만 지키셔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으실 거라는 거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 다음 화면 넘어갈게요. 그리고 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인데 당기순이익까지는 큰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보면 매출액이죠. 매출액, 영업이익. 지금 이 자리를 보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15년이 1,003억이고요. 그 다음에 16년이 1,789억인데, 야, 직전 연에 비해서 매출액이 얼마가 늘었냐면 780억이 넘게 더 늘어났어.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가 네? 직전 연보다 무려 3배가 넘는다라고 여기서 보이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흑자면 되는 거예요. 흑자면 제가 참 이게 지금 생방송이고 TV방송이라 자세한 얘기는 안 합니다만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되느냐 검정색으로 표시되느냐 그 차이만 있다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죠? 흑자면 되는 겁니다. 흑자. 제가 해본 결과로는 그렇다는 거죠. 흑자. 적자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그죠? 부채 비율과 유보율 있죠? 부채 비율과 유보율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 24%고요. 유보율이 1427%예요. 그런데 부채 비율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50% 이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유보율은 1000% 이상만 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1000% 이상만 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0%가 아니라 100%면 굳이 유보율이 1000%가 아니라 한 600%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회사가 일단은 흑자예요. 그죠? 예, 흑자고 부채 비율, 유보율을 보시더라도 여기에 지금요. 그죠? 150% 이하면 되는데 지금 24%에 1000% 이상이면 좋은데 1400%라는 거는 정말 좋은 거죠. 그죠? 이 이상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2017년 12월이잖아요. 그죠? 12월이니까 이게 지금 2017년이 안 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3년치가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 이제 2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에스티메이트예요. 추정치라고요. 그러니까 17년이 오지 않았지만 17년도에 이럴 것이다라고 여기 표기가 되는 거고 18년에도 이럴 것이다라고 지금 표기가 된 거고 19년도에도 매출액 3,600억에 영업이익이 899억일 거래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24%인데 19%까지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서 유보율은 쓰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가만히 얘를 보면 얘가 내가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조차도 여기에 표기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죠? 매출액 전년 대비 무슨 몇 퍼센트 뭐 이 회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주가가 이미 엄청 갔다고요. 예? BPS 대비 엄청 한 1,500 날라갔는데도 지금은 꾸준하게 외인이 매수를 했고 지금이 들어갈 적기고 지금 매수해서 목표가를 BPS 10,000원짜리를 30,000원 날라갔는데 10,000원짜리가 20,000원에 놔야 될 종목을 30,000원에서 지금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그 종목 목표가 50,000원 잡아주고 사라고 그러면 그 종목 4년, 5년 동안 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꼭 파는 거라고요. 절대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건 변함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종목 tes입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스냅샷인데 스냅샷이거든요. 근데 이쪽에 재무제표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제가 없어지고 이쪽으로 들어가요. 자, 재무제표 들어가서 마우스로 밑에를 조금 내리면요. 예? 네.
마우스를 갖다가 스크롤바를 살짝 내리면 여기 안정성 지표가 있어요. 안정성 지표. 안정성 지표. 근데 예전에는 이게 뭐라고 표기됐냐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전에는 부채 비율이요.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었습니다. 제가 한번 색을 칠해 볼게요.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전에는 이게 표시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됐습니다. 부채 비율은 빨간색으로. 아시겠어요? 빨간색으로. 부채 비율이 빨간색으로 FN 가이드에서 그렇게 제공을 했었는데 어느 날 색을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이들리 TV에서 계속 방송에서 방송하면서 뭐라 하냐면 밥보다 고추장이 많으면 안 돼라고 했어요. 밥보다 고추장. 그러니까 빨간 게 고추장이니까 부채 비율이니까. 그러니까 1년 안에 만들어야 될 현금 비율과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비율. 즉, 빚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노선이 어디냐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마지노선이 이게 200%입니다. 200%. 200%. 자, 외우세요. 여기다 크게 쓸게요. 200%. 안정성 지표를 봤더니 이게 200%를 초과하면 좋은 거예요. 200% 초과하면 좋은 겁니다. 물론 200%를 아직 좀 초과하지 못하는 거라 하더라도 부채 비율 대비. 근데 부채 비율이 이 유동 비율보다 높은 회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본금 200억짜리 회사가 기여보험을 한 3억 정도를 막지 못해가지고 부도가 나고 또 상장 폐지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를 중요하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테스라는 종목이 잘 보세요. 여기도 지금 2013, 12, 2014, 12, 2015, 12, 2016, 12 그러니까 여기서도 잘 보시면 그렇죠? 각 연별로잖아요. 그죠? 연별로. 여기서 봐서 200%를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 자, 초과하지 않더라도 부채 비율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봤더니요. 뭐요? 철철 넘치잖아요. 그죠? 넘치죠. 그죠? 자, 지금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봤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봤죠? 유보율 봤어요. 제가 얘기했던 기준에서 너무 좋잖아요. 회사가. 그죠? 그게 좋은 거라니까요. 아시겠죠? 예, 그게 좋은 거요. 자, 그 다음에 좀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좀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요하게 지금 보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BPS라는 거예요. BPS. BPS는 뭐라고 써요? 청산가치라고 써요. 청산가치. 예, 청산가치. 또, 예,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또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BPS는 청산가치. 자, 지금 16년에 보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요. 7,600원이라고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7,600원. 7,600원이라고 쓰여져 있죠? 7,600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얼마라고 써 있냐면요. 에스티메이트가 17년도에 얘가 청산가치가 10,000원이 될 거래요. 그리고요. 18년에는요. 13,000원이 될 거래요. 그리고 19년도에는 청산가치가 16,000원 될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얘보다 이게 지금 더블이 넘어요. 이거는 뭐냐면 추정치예요.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그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높일까요? 여기서 보면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얼마나 재밌냐면요. 여기서 여기 이 부분 보실까요? 이 부분. 예, PBR이라는 건데, PBR은 뭐냐면, BPS 청산가치 대비 시장에서 몇 배로 거래되고 있니? 그 얘기예요. 너 몇 배로 거래되고 있어? 그 얘기거든요. 이거 배수입니다. 0.9배, 1.7배, 2.2배, 1.3배, 3.5배, 3.15배, 2.4배, 1.9배. 점점 줄어들죠. 그죠? 배수가 여기서부터 점점점 줄어들죠. 그죠? 배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얘를 높여놓는 겁니다. 지금 청산가치를.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요. 거기가 매도할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가 매도할 위치구나. 그래. 나 이제 팔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얼마에 팔려고 그러냐면 성 소장 말대로 7,600원이야? 그러면 무조건 2배니까 나는 14,000원에 팔아야지. 14,000원에 팔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얘가 에스티메이트가 계속 나오면서 가격을 자꾸 올려놓는 거예요. 항상 2배니까 2배씩 해서 2만 원에 나야지. 26,000원에 나야지. 이거 왜 그러지? 이러면 되는 거죠. 그죠? 거기가 고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이 현상을 보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차트가 바닥권이 아닌 고점 부분에서 너도 나도 다 아는 그 지점에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종목이 바로 지금 설명드렸던 테스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그 자리잖아요. 그죠? 이 자리. 그죠? 이 자리에 G7, K7, 성심라인 만나고 여기까지 왔죠. 그죠? 여기 보니까 얼마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요. 7,500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만나고 나서 7,500원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34,000원대거든요. 아까 보셨죠? 얼마였었는지? 자, 화면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내가 원래는 7,500원이니까 지금 그죠? 7,500원이니까 원래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기 이제 14,000원대까지 가는 게 맞는데 14,000원대까지 가는 게 맞는데 그때 당시에 볼 때마다 에스티메이트가 바뀐다는 거죠. 그죠? 예,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저쪽 3만원대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자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잘 볼게요. 자, 아까 보셨죠?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있어요. 이 만났던 때가 언제냐면요. 2015년이에요. 2015년 11월 달이거든요. 2015년. 오케이? 예, 2015년. 그럼 2015년도에 대한 자료는 안 나와요. 2015년도의 자료는 에스티메이트로 나오는 거예요. 15년, 16년, 17년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요. 다시 15년, 16년, 17년 이렇게 아까처럼 에스티메이트가 나왔을 거라고요. 그럼 거기서 제일 높은 가격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거기가 내 목표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그죠? 쉽죠? 예, 안 나온다니까요. 15년은 16년도 4월 달에 나오고 16년도에 대한 자료는 17년도 4월 달에 나오는 거니까 4월 달에 상장 폐지되는 회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17년은 언제 나오냐면 내년 18년 4월에 나와서 나와요. 4월에. 4월이 돼서 그때가 돼야 이게 나온다는 그 사실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화면을 다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보셨듯이 2015년도에 만났으니까 15년도는 없어요. 14년도에 여기 뭐라고 쓰냐면 5,200원이니까 목표가 10,000원 이러고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이 15년, 16년, 17년도에 에스티메이트가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그러면 내가 20,000원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16,000원이야. 그럼 여기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16,600원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봤잖아요, 그죠? 16,600원 계산기 두드리든가, 예? 그게 10이잖아요, 그죠? 1 올라가고 3이죠? 그러면 33,200원 되는 거예요. 33,200원. 33,200원. 예?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를 주가 차트를 봤을 때 에스티메이트의 이 가격을 확인하시고 여기다가 한번 더해보는 거예요. 2배로.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위치가 그 가격대에 있거든 그거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아셨죠? 쳐다보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배수가 이 PBR 배수가 점점 떨어지죠. 그죠? 3.15배, 그러니까 3.5배, 3.15, 2.4, 1.9 뚝뚝 떨어지는 것은 얘를 올려놓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올라가고 얘 떨어지면 아 여기가 고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셨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테스였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BPS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100번, 1000번, 10,000번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도 BPS는 가장 중요합니다. 청산가치입니다. 얘를 보기 전에 우리가 그냥 한 가지 보는 것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냐 적자냐 흑자야 됩니다. 직전 연도 직전 분기 대비가 아니라 그저 검정색으로 표기된 흑자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눈을 좀 내려서 부채 비율을 보고 유보율을 봤을 때 부채 비율이 150% 이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보율은 1000%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150과 1000%의 기준을 두고 약간 유격은 있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BPS를 보는 겁니다. 자, 회사가 2년 연속, 3년 연속 적자 회사에 그런 회사가 부채 비율이 400% 그런 회사를 굳이 BPS를
보고 계산을 하지 마십시오. 그 회사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종목은요, 정말 많습니다. 돈이 없는 거지 종목은 많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은 바로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저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자, BPS 2배니까 BPS가 2,000원이다 그러면요, 목표가는 4,000원이 되는 겁니다. BPS가 6,000원이다 그러면 목표가는 12,000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흑자여야 됩니다. 부채 비율 150% 이하, 그리고 유보율 1000% 이상 되셨죠? 기억하셨죠? 자, 그 다음에 BPS를 보셨을 때 가격 대비 무조건 2배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시청하시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기업 분석 들어가 보셔서 흑자인지 적자인지, 그리고 BPS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보고 그 기준에서 전혀 엉뚱하게 벗어나 있거든 빨리 종말할 때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셨죠? 그것만 찾아가도요, 여러분들 그렇게 주식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요. BPS가 3,000원이면 그는 6,000원이 되는 겁니다. 꼭 그 기준을 지키시고 지금부터 저와 이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정확한 목표가를 찾아가는 그 방법을 하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드리긴 했는데요. 자, 보실게요. 돈의 화폐의 기준인데요. 이게 10,000원입니다. 여러분, 10,000원을 반으로 딱 가르면요, 얼마가 되냐면요, 5,000원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5,000원을 반으로 딱 가르면 2,500원이 됩니다. 자, 2,500원을요 반으로 딱 가르면 12,500원이 됩니다. 되셨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250, 750이라는 이 숫자를 250, 750이라는 것을 우리가 외우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이 이제 9회인데요. 여러분들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한번 저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250, 750, 250, 750, 750 하면서요. 입에 이 숫자를 자꾸 입으로 자꾸 되뇌이세요. 아셨죠? 250, 750, 250, 750 아셨죠? 자, 볼게요. 이거를 왜 250, 750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0,000원을 반 가르면 5,000원이고요. 5,000원 반 가르면 2,500원. 2,500원 반 가르면 잘못 썼네요. 1,250원이에요. 1,250원. 어휴, 1,250원. 자, 여기서요. 여기가 지금 화폐 단위로 1,000원이니까 5,000원과 1,000원을 반 가르면 2,500원인데 5,000원에서 10,000원을 반으로 가르면 얼마일까요? 그거는 바로 여러분 7,500원입니다. 다시 한번요. 1,000원에서 5,000원을 반으로 가르면 2,500원인데 5,000원에서 10,000원을 반 가르면요 7,500원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기까지는 생각으로도 얘를 쓸 수가 있어요. 아셨죠? 생각으로도 이 숫자를, 이 금액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돈이기 때문에. 아셨죠? 돈이기 때문에 뭐 계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생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게 뭐냐면 2,500원과 5,000원 사이의 금액이 얼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는 거죠. 이게 3,750원입니다. 아셨죠? 3,750원. 그러면 자, 5,000원과 7,500원 사이는 얼마야? 알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6,250원입니다. 그러면 7,500원에서 10,000원 사이는 얼마예요? 그러면요 8,750원입니다. 이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죠? 외우셔야 됩니다. 자, 앞에 있는 숫자를 가져가 볼게요. 1,250원 1, 그리고요 2,500원 2, 그리고 3,750원 3 가져다 놓고요. 놀라운 게 있죠. 4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죠? 4라는 숫자가 없어요. 자, 5라는 숫자를 가져다 놓고요. 그리고 6 숫자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7 가져다 놓고요. 그리고
8 가져다 놨는데 뭐가 없냐면요. 9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12라는 숫자가 여기다 지금 가져다 놓은 거예요. 잘 보실게요. 자, 1, 2, 3, 4 없고 5, 6, 7, 8, 9 없고 10이에요. 자, 이거 아시죠? 우리. 자, 도, 레, 미, 파, 그리고 솔, 라, 시, 도. 계명이죠. 그죠? 여기에 미파와 시도에 반음이 있어요. 그죠? 여기도 이게 없어요. 4하고 9가. 마술 같은 얘기죠. 그죠? 마술 같은 얘기죠? 자, 외우시는 겁니다. 외우시는 겁니다. 자, 1250. 왜 250, 750을 내가 이야기했냐면요. 다시 한번요. 250, 750이라는 얘기는 잘 들어보세요. 얘가 250이고 얘가 750이에요. 얘가 2,500원, 7,500원. 그리고 4 없고 9 없고 밑에 250, 750, 250, 750.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1250, 2500, 그 다음에 3750, 4 없고 5,000원에 6250, 7500, 8750, 9 없고 만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이 금액의 숫자를 한번 외워보시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 다 같이 이 숫자를 한번 외워보시는 겁니다. 한번 숫자를 한번 외워보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깨끗하게 그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씩 차근차근 여기 한번 집중을 하시기 바랄게요. 자, 화폐 단위입니다. 그죠? 화폐 단위 10,000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화폐 단위 가볼까요? 그 다음에 얼마인가요? 1,000원, 5,000원 이렇게 되죠? 다시 10,000원, 5,000원, 1,000원입니다. 아셨죠? 자, 한번 반을 갈라볼까요? 얼마를? 5,000원을 반을 가르면요. 2,500원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 2,500원을 반을 가르면요. 1,25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5,000원과 10,000원 사이 반을 가르면 7,500원이 됩니다. 아시죠? 그런데 사이에 들어가는 게 있죠? 바로 2,500원과 5,000원 사이는 3,750원이 되고요. 그러면 5,000원과 7,500원 사이는요. 6,250원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7,500원과 10,000원 사이를 보면은 8,750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화폐 단위니까 1,000원은 제하고요. 한번 가볼까요? 1250, 2500, 3750, 450, 5,000원에 6250, 7500, 8750, 9없고 10,000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250, 750, 250, 750, 250, 750. 이 숫자만 우리가 분명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뭘 뜻하냐면요. 뭘 뜻하냐면 이 말씀이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BPS가 2,000원이야. 그러면 2,000원이면 목표가는 얼마니? 그러면 4,000원 이렇게 얘기했죠. 4,000원 이렇게 얘기했죠. 욕심을 버리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다시 한번요. BPS가 2,000원이면 4,000원이 목표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배수로 더해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는 4,000원이 없어요. 없으니까 3,750원이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4,000원이에요. BPS가 청산가치가 4,000원이에요. 그럼 더해주면 8,000원 되거든요. 8,000원은 없어요. 8,750원이지 8,000원은 없어요. 내 말 이해 가시죠? 자, BPS 4,000원이야. 목표가 얼마요? 더하니까 8,000원인데 그럼 8,750원. 이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중증입니다. 아셨죠? 자, 4,000원이면 잘 들으세요. 4,000원이면 8,000원인데 8,750원이지 8,000원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7,500원이 목표가 이러는 겁니다. 목표가 이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목표가.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제가 살짝 써볼게요. 이것도 중요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1,250원, 1,250원 더하면요. 2,500원이고요. 2,500원 더하면요. 5,000원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750원, 3,750원 더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모르시죠? 자, 7,500원이에요. 7,500원이에요. 자,
5,000원, 5,000원 더하면 10,000원이고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6,250원 더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그렇죠? 이거는 얼마냐면요. 12,500원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7,500원, 7,500원 더하면 얼마일까요? 7,500원, 7,500원 더해볼까요? 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굳이 셈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생각으로 가능한 거라고요. 어느 날 세상이 자꾸 문명사회가 발달하고 좋아지면서 이 지구에 땅을 붙이고 사는 모든 인간들이 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회식 자리 가면 맛있게 먹고 거기서 기분 좋아 건하게 술 한잔하고 우리가 젓가락으로 상다리 두드려 가면서 노래를 20곡, 30곡씩 불렀어요. 지금은 노래방 가서 읽는 거잖아요. 앞에 부장님, 과장님 모셔놓고 노래 하나 불러 그랬더니 뭐요? 뒤로 돌아서 읽는 거라고요. 옛날에는 계좌가 예를 들어 은행 계좌가 한 6, 7개 있으면 그걸 다 딸딸딸 외우고 다녔다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자체도 그 외우던 시절에 지금은 외우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답 나왔죠? 7,500원 더하기 7,500원. 7이 14니까 500원, 500원 더하면 15,000원이잖아요. 이거 계산이 안 돼요. 하셔야 돼요. 그러면 8,750원은요, 17,500원이요. 야, 이거를 얼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럼 뭐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얘는 2만 원이겠죠? 이해 가시죠? 이해 가셨어요? 이해 가셨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는 거요.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여러분들 방송할 때 중간중간 방송에서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 테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할게요. 자, BPS가 얼마냐면 1,200원이에요. BPS가 1,200원이에요. 그러면 얘를 더해주면 얼마냐면요. 1,200원을 더해주면 얘가 얼마냐면 2,400원이에요. 2,400원은 목표가 얼마일까요? 2,400원은 그냥 1,250원이에요. BPS가 1,200원인데 더하면 2,400원이거든요. 근데 2,500원이 되지 않으면 1,250원을 목표가로 삼는 겁니다. 1,250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래가 1,4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아까 보셨던 에스티메이트를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 3년치의 에스티메이트를 보면 거기에 금액이 써 있어요. 그 금액을 한번 더해 보는 겁니다. 거기가 목표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 어떤 종목은 에스티메이트가 안 나와 있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나와 있는 회사가 있어요. 나와 있는 회사는 본격적으로 뭔가 일이 시작된 거고 나와 있지 않고 거기다 써 있지 않은 회사들은 그냥 조용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쫙 펼쳐봤습니다. 그죠? 자, 같은 거예요. 자, 가볼게요. 자, 한번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짚어가면서 갈게요. 오늘 중요한 거니까. 자, 보세요. 1,250원 더하면 2,500원이에요. 2,500원 더하면 5,000원이고요. 5,000원 더하면 10,000원이에요. 자, 중간에 3,750원 있어요. 3,750원을 더하면요. 7,500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250원 있어요. 6,250원 더하면요. 이리 오는 겁니다. 12,500원이에요. 이리 오는 겁니다. 이거로 표시할게요. 자, 이거로 표시할게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자, 6,250원을 더하면요. 12,500원이 돼요. 12,500원 더하기 12,500원은요. 25,000원이고요. 25,000원, 25,000원 더하면 5만원이고요. 5만원 더하면 10만원이죠. 그죠? 자, 중간에 37,500원 더하면요. 75,000원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중간에 62,500원, 62,500원 더하면요. 1이 오는 거예요. 125,000원 되는 거예요. 125,000원 더하기 125,000원, 25만원. 25만원 더하기 25만원, 50만원. 50만원 더하기 100만원. 중간에 여기 375,000원 더하면 75만원. 그렇죠? 그 다음에 625,000원 더하기 65만원. 그럼 얼마 가는 거예요? 125만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가 지금, 그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보이셔요? 6250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얘는 15,000원. 얘는 17,500원.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테두리 안에서 BPS를 계산했을 때, 다시 한번 BPS를 계산했을 때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 나가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혹시 이 방송을 재방송으로 또는 인터넷 이데일리 TV에 와서 이 녹화 방송을 보신다면 이거를 똑같이 그리세요. 그래서 휴대폰에다가 바탕화면으로 만들고요. 이거를 한번 외워보시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답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BPS 대비 그 가격 대비 2배를 더하는 거예요. 2배를 더한 다음에 이 가격에다가 목표가를 정하면 놀라우리 많지 재밌게 그 자리에 부딪힌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아셨죠? 꼭 기억하시고. 자,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5가지입니다. 예, 5가지인데, 자, 첫 번째. 아시죠? 첫 번째는 매출액인데 의미 없죠. 대비 영업이익이니까. 영업이익이 여러분 흑자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영업이익이 흑자만 되는 거예요. 물론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전분기 대비도 중요하지만 아니에요. 흑자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흑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자 회사라도 흑자로 전환될 수 있잖아요. 그거 쓸데없는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요. 부채 비율은요. 부채 비율은 무조건 150% 이하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보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다 맞아 들어가는 종목군 내에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BPS라는 거예요. BPS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합격이 되면 이 BPS 청산 가치 대비 가격을 보고 2배를 더하는 거예요. 4,000원이면 더하기 8,000원. 그러면 뒤로 돌아가서 8,000원이니까 7,500원 목표가 이렇게만 잡으시면 주식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종목을 보면서 하나씩 또 짚어가면서 질문도 드릴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웃긴 말도 안 하고요. 그냥 편안하게 차근차근 신중하게 방송을 했어요. 자, 내일이요, 공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일 이데일리 온에서 장중 공개 방송 있습니다. 예. 오늘 못다한 얘기 내일 다시 한번 자세한 얘기 좀 아웃사이드한 얘기까지 좀 같이 함께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는 매주 토요일 날 대전에서 올라오는데요. 대전에서, 선착순 10명. 그래서 오전 10시 매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무료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편안한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요. 신청은요, 밑에 자막에 나오듯이 여기다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